우리가 알던 은하수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먼지 구름 뒤에 숨겨진 15억 개 이상의 천체가 최근까지 인류의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은하가 과거에 최소 6개의 다른 은하를 집어삼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은하를 천천히 먹어치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 상당수가 원래 우리 은하의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이들은 수십억 년 전 충돌로 인해 강제로 편입된 외부 침입자들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발견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오랫동안 좌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하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됐거든요. 집 안에서 집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하 내부에서 은하 전체를 관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특히 은하 중심부로 갈수록 먼지와 가스가 두껍게 쌓여서 가시광선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지역을 회피구역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장벽을 당볼 방법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2010년 칠레 파라날 천문대에 설치된 VISTA 망원경이 게임의 룰을 바꿔놨습니다. 이 망원경의 특별한 점은 적외선을 관측한다는 거예요. 적외선은 먼지 구름을 마치 유령처럼 통과해버리거든요. 가시광선이 38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이라면 VISTA는 900에서 1200 나노미터 사이의 적외선을 포착합니다. 불과 몇백 나노미터 차이지만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죠. 마치 X선으로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적외선으로 우주의 먼지 장막 너머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닷가재의 성운이라고 불리는 NGC 6357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시광선으로 촬영한 이미지에서는 분홍빛 가스 구름과 파란 별빛만 보입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같은 영역을 VISTA로 관측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먼지 구름이 사라지면서 그 뒤에 숨어있던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개의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마치 안개가 걷히면서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VISTA가 13년 동안 수행한 VVV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0박 동안 관측을 진행했고 20만 장의 이미지를 촬영했으며 50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4K 영상을 거의 3년 연속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가 이미 3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으로 이어졌죠.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은하 중심부에서 찾아낸 젊은 별들입니다. 원래 과학자들은 은하 중심의 돌출부가 80억 년 이상 된 고대 별들로만 구성됐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VISTA가 655개의 세페이드 변광성 후보를 발견했고 그중 35개가 고전적 세페이드로 확인됐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의 나이가 고작 1억 년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일부는 2500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태양이 45억 살인 걸 생각하면 이 별들은 태양 나이의 0.6%밖에 안 되는 아기 별들인 겁니다.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가장 젊은 별들을 발견한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젊은 별들이 은하 돌출부를 가로지르는 얇은 원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구조죠. 두꺼운 먼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망원경으로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은하 중심부에서도 지난 1억 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공간이었던 겁니다. 은하 진화에 대한 기존 이론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발견이었죠. 세페이드 변광성은 우주의 거리를 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별들은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는데 그 주기를 알면 별의 실제 밝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주기가 길수록 별이 더 밝다는 명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보기 밝기와 비교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일종의 우주적 자입니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해서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계에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죠. VISTA가 삼각대 성운 너머에서 발견한 2개의 세페이드 변광성도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이들은 은하
은하 반대편에 있는 최초로 확인된 세페이드였거든요. 구천 광년 거리의 삼각대 성운보다 무려 7배나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가시광선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별들이에요. 고대 별들도 발견됐습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RR-라이라 변광성 12개가 은하 중심에서 발견됐어요. 이 별들은 보통 구상성단에서 발견되는데 구상성단은 100억 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별무리입니다. 이 발견은 은하 중심의 돌출부가 어떻게 형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죠. 과거에 여러 개의 작은 은하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지금의 돌출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새로운 성단 발견도 계속됐습니다. VISTA는 2개의 새로운 구상성단을 찾아냈는데 이전에 알려진 가장 희미한 구상성단 UKS-1보다도 훨씬 더 희미했어요. VVVCL001과 VVVCL0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성단들은 은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구상성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발견 전까지 은하수에서 알려진 구상성단이 고작 158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개를 더 찾은 게 대단한 성과인 이유죠. VVVCL 초기 1이 UKS-1과 중력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은하수 최초의 쌍성 구상성단이 되는 거죠. 다른 은하에서는 쌍성 성단이 발견된 적이 있지만 우리 은하에서는 처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쌍성 성단들이 충돌하면서 오메가 센타우리 같은 초대형 구상성단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개방성단도 96개나 새로 발견됐습니다. 개방성단은 구상성단보다 별이 적고 젊으며 훨씬 더 흔해요. 하지만 이들도 우주먼지에 가려져 있었죠. VISTA의 4.1m 적외선 망원경이 그 장막을 걷어냈습니다. VVVCL-경궁청3 같은 개방성단은 이미지에서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주변 별들과 밀도 차이가 작았어요. 은하 중심에서 15,000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성단은 은하 반대편에서 발견된 최초의 개방선이기도 합니다. VISTA의 성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하수를 진정으로 3차원으로 이해하려면 또 다른 도구가 필요했어요. 바로 가이아 우주망원경입니다. 2013년에 발사된 가이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은하를 관측했거든요. 시차를 이용한 거죠. 시차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손가락을 얼굴 앞에 두고 한쪽 눈을 감았다 떴다 해보세요. 손가락이 배경에 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물체가 가까울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손가락은 많이 움직여 보이지만 창밖 나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바로 이 원리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는 이 원리를 우주 규모로 확장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6개월마다 위치가 바뀌는데 이 거대한 기선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겁니다. 두 눈 사이 6cm 간격 대신 3억 킬로미터라는 지구 궤도의 직경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큰 기선 덕분에 수천 광년 떨어진 별까지도 정확하게 거리를 잴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가이아는 3조 번의 관측을 수행했고 20개 별의 정밀한 3D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은하수의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 중에서 20억 개면 작은 비율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충분한 샘플을 제공했어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에 완벽한 규모거든요. 가이아는 단순히 위치만 측정한 게 아니라 광도, 온도, 질량, 화학 조성까지 분석했습니다. 10억 픽셀짜리 카메라로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관측을 수행한 겁니다. 각 별마다 평균 70번씩 관측했고 속도 변화는 초당 0.01mm까지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달 표면에서 사람이 걷는 속도를 지구에서 측정하는 것과 같은 정밀도입니다. 2018년 두 번째 데이터 공개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연구팀이 700만 개의 별을 조사했는데 그중 3만 개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별들이 은하수를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 별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처럼 말이죠. 색깔과 밝기도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이 별들은 주변 별들보다 더 붉고 오래됐어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0억에서 110억 년 전 가이아 엔셀라두스라는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했다는 거예요. 당시 가이아 엔셀라두스는 우리 은하 질량의 약 4분의 1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지 않은 크기죠. 충돌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두 은하가 서로를 관통하면서
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중력의 격렬한 춤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됐죠. 그 과정에서 가이아 엔셀라두스의 별들은 궤도가 완전히 뒤틀렸고 일부는 우리 은하 중심부 깊숙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충돌은 은하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에 막대 구조가 있는 우리 은하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 충돌에서 비롯됐을 수 있거든요. 나선 은하 중 3분의 2만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특별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세코이아라는 또 다른 외소 은하도 합병됐고 이후 연구에서는 최대 6개의 다른 은하가 먹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충돌이 있습니다. 궁수자리 외소 은하는 지난 40억에서 50억 년 사이에 이미 3번이나 우리 은하와 충돌했고 앞으로도 다시 충돌할 예정이에요. 이 충돌이 우리 태양 탄생의 방아쇠였을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났거든요. 결국 궁수자리는 은하수의 7번째 희생양이 될 겁니다. 별들이 서서히 찢겨져 나와 우리 은하로 편입되고 있는 중이죠. 가이아의 데이터로 미래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수백만 년 앞으로 빨리 감기하면 놀라운 패턴이 보여요. 처음에는 흩어져 있던 별들이 밀도 파동 때문에 다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선팔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이에요. 나선팔이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파도처럼 지나가는 패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25년 1월 15일 가이아는 마지막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차가운 가스 추진제가 바닥났거든요. 하루에 12g씩 신중하게 사용했지만 10년 넘게 작동하다 보니 결국 고갈됐죠. 3월 27일에 전원이 완전히 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데이터 릴리스 4와 5가 아직 공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데이터 릴리스 4는 2026년에 나올 예정인데 500TB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별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측정해서 외계 행성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큰 쌍성 카탈로그도 만들어질 겁니다. 데이터 릴리스 5는 2020년대 말에 나올 예정인데 가이아의 10.5년무 전체를 최고 수준의 디테일로 담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보물창고가 될 겁니다. 가이아가 발견한 것 중에는 블랙홀도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3~4배나 되는 블랙홀이 불과 2000광년 거리에서 발견됐거든요. 우리 은하에서 이런 종류의 블랙홀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의 국소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발견이죠. 소행성 발견도 15만 개 이상 했고 그중 352개가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ISSA는 벌써 가이아의 후계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이아 NIR이라는 망원경인데 적외선으로 관측해서 가스 구름을 훨씬 더 잘 뚫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발사는 2045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가이아와의 간격을 두어서 시차 효과를 더 잘 활용하려는 전략이죠. 20년 사이에 별들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면 훨씬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세 번째 망원경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3년 7월에 발사된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는 가이아나 VISTA와는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주의 구성과 진화를 탐구하는 게 주요 임무거든요. 가장 크고 고품질의 3D 우주 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2에 자리 잡았죠. 이 위치는 태양, 지구가 항상 망원경 뒤에 있어서 관측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우주의 3분의 1 이상을 관측할 예정이에요. 2020년 10월에 첫 이미지들이 공개됐는데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한 프로젝트 과학자는 이런 천문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클리드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광각 렌즈로 한 번에 엄청나게 넓은 하늘을 촬영할 수 있어요. 보름달 크기의 500배 영역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지상조사보다 근접 외선 해상도가 4배 높고 감도는 15배나 됩니다. 가이아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수백 배 더 희미한 물체도 발견할 수 있죠. 둘째, 은하 형태의 미묘한 왜곡을 측정해서 암흑물질의 중력량을 지도화합니다. 암흑물질이 주변 빛을 휘게 만드는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셋째, 2개의 첨단 기기로 3D 지도를 만들어요. 가시광선으로 형태를 촬영하고 근적 외선으로 적색 편의를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조합이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페르세우스 성단 사진이 첫 번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이 성단에는 1000개가 넘는 은하가 있고 배경에 10만 개 이상의 먼 은하들이 보여요. 이 한 장의 사진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과학자들이 특히 주목한 건 630개의 새로운 외소은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희미한 은하들이거든요. 외소은하는 일반 은하보다 훨씬 고 어두워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암흑물질 연구에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요. 외소은하의 별 분포와 움직임을 분석하면 주변 암흑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론에 따르면 암흑물질이 없다면 은하들이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끈처럼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우주 거미줄의 교차점에 거대한 은하단이 형성되는 거죠. NGC-682이라는 불규칙 은하도 촬영됐습니다. 16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이 은하는 금속 함량이 매우 낮아요.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하기에 완벽한 대상이죠. 유클리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구상성단과 H2 영역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H2 영역은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곳인데 주변 수소가스가 이온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다채로운 구름이에요. 구상성단 NGC 6397도 놀라운 디테일로 촬영됐습니다. 700~800 광년 거리에 있는 이 성단은 우리와 두 번째로 가까운 구상성단이에요. 유클리드는 단 1시간 만에 성단 전체를 촬영했는데 외곽의 희미한 별들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이 정도 사진을 찍으려면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이 희미한 별들이 사실 은하수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거든요. 숨겨진 은하 콜드웰 5는 또 다른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은하 원반 안에 있어서 관측하기 어려웠는데 유클리드의 근적외선 기기가 먼지를 뚫고 전체 모습을 드러냈죠. 나선팔과 먼지 경로가 엄청난 디테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로 먼지, 가스, 별 형성 사이의 연관성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사진은 말머리 성운입니다. 여러 망원경이 촬영했지만 유클리드만큼 선명하고 넓은 시야로 담은 건 처음이에요. 역시 단 1시간 만에 촬영됐습니다. 첼 375 광년거리에 있는 이 성운은 가장 가까운 거대 별 형성 지역이거든요. 오리온 자리 3성 중 가장 동쪽 별인 알리탁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죠. 과학자들은 여기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자유부유 행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유부유 행성은 별 주위를 돌지 않고 우주를 떠도는 행성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생길까요? 행성이 형성될 때 중력 상호작용으로 튕겨나가거나 나중에 다른 행성과의 충돌로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가 확인됐어요. 소리 60이라는 젊은 행성인데 목성의 10배 질량의 온도가 1200도나 됩니다. 엄청나게 뜨겁죠. 이 행성은 겨우 200만 년밖에 안 됐어요. 행성으로서는 갓 태어난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유클리드의 초고감도 덕분에 더 많은 자유부유 행성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자유부유 행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사실이라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입니다. 유클리드는 앞으로 5.5년 더 관측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수집될 데이터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미스터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3D 암흑물질 분포 지도는 기본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VISTA가 은하수 내부를 들여다봤다면, 가이아가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면 유클리드는 우주 전체의 구조를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새 망원경의 협력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VISTA의 적외선 투시력, 가이아의 정밀한 위치 측정, 유클리드의 광각 시야가 결합되면서 우리는 우주를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은하수가 단순한 나선 은하가 아니라 여러 은하가 합쳐진 복합체라는 것, 지금도 다른 은하를 먹어치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주 전체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각 망원경이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제공하면서 전체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거죠. VISTA는 먼지 뒤에 숨겨진 15억 개 천체를 드러냈고, 가이아는 별들의 과거와 미래를 추적했으며 유클리드는 우주 구조의 근본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은하밖에 다른 은하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은하수가 다른 은하들을 먹어치우며 성장해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암흑물질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분포를 지도화하고 있죠.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가이아의 마지막 데이터 릴리스는 2020년대 말에 나올 예정인데 10년 넘게 모은 모든 관측 결과를 담고 있을 거예요. 외계 행성의 위치까지 추정할 수 있는 정밀도입니다. 유클리드는 앞으로 5년 더 관측을 계속하면서 우주의 3분의 1 이상을 지도화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억 개의 은하를 촬영하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분포를 밝혀낼 거예요. 2045년에 발사될 가이아 NIR은 적외선으로 더 먼 우주까지 관측할 겁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는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관측들이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지 뒤에 숨겨졌던 15억 개 천체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은하의 과거를 재구성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